1419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치질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75%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 치질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부끄럽거나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치질 치료를 망설이게 되면은 병을 더 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성 치질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웰리스 병원 강동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여성 치질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통계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남성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이 참 많고요. 거의 한 50%가 넘는다 한번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렇게 설날이 다가오면 구정에 다가오면 더 많아집니다. 네. 일하기 싫으니까. 농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치질은 실제로 이제 학문 전체를 말하는 질병, 이제 치질, 치핵, 뭐 이렇게 치루 이런 게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 게 치핵이기 때문에 치질이라 하고요. 남성에서는 그 원인이 주로 이제 음주죠. 그 심한 육체 활동인데 이 생활 패턴이 다른 여성에서는 치핵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로 임신과 분만이에요. 특히 여성에게 흔한 변비가 치핵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참 정말 고귀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힘든 일이거든요. 임신 중에는 왜 이렇게 치핵이 생길까요?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시게 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자궁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가 또 혈관에 압박을 받게 되고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임신하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야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이제 이렇게 장도 운동이 잘 되는데 기분도 좋고 임신하시게 되면 이제 황체 호르몬이 나와요. 난소에서. 그 황체 호르몬 자체는 장 운동을 안 되게 하고 피부를 까칠하게 만들고 성격도 아주 좀 까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고요. 이때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식이섬유를 먹지 않고 변비 증상을 방치하거나 또 그래서 화장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변하는 습관, 부산말로 용을 쓴다. 왜냐면은 이런 압력에 의해서 항문 조직과 혈관이 손상되어서 치질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임신했는데 이런 또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다면 치핵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보다 이제 피가 나죠. 피가 나고 가렵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씩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튀어나왔다 다시 들어가지만 대변 보신 후에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사도의 치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 외에도 또 요즘 젊은 여성 치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몸매에 목숨 거는데 우리 MC님도 날씬하십니다만 저는 평생 다이어트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몸매를 타고난 체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정말 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데 맞아요. 고기 드셔서 살 안 찌는 것만 다행히 생각하시고 여성분들 무리하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식사량이 줄면은 자연히 대변량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적으니까 변비가 대변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니까 변비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섬유질 섭취 부족으로 문제가 많아집니다. 근본적인 치핵 예방을 위해서는 변비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변 습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화장실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변이를 느끼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이제 논다고 또 수업 시간이라고 화장실에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변비가 잘 생기게 되고 특히나 화장실에 가셨다 하더라도 신문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한다고 오래 앉아 계시는 건 곤란하고요. 변기에 앉으면 바로 대변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핵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치핵인지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여성의 경우에 아주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시는데 요즘 많은 학문외과에서는 여성 의사가 다 있습니다. 여의사가 그렇군요. 있어서 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네. 이게 이제 천의에 구멍이 이제 동그랗게 뚫려 있기 때문에 다 가리고 천으로요. 이렇게, 네. 네네.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검사를 하려 그러면 일단 육안으로 이제 항문 쪽에 이제 조명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그쪽에 비춰주고 네. 그리고 이제 수지 검사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장갑을 끼서 이제 수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제 항문경 검사라 그러고요. 특히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관략근을 파악하게 되고요. 또 치질이 왜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항문 내압 검사, 항문의 압력을 검사합니다. 이 항문의 압력이 높은 사람들은 치핵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 압력 검사를 하고 한 4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어떤 수술로 해야 될지 또 수술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9888 애청자분께서요. 치료하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임신 때 치핵이 튀어나와서 많이 고생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임신 때 치핵이 튀어나왔다가도 지금은 괜찮을 수가 또 있나요? 네, 급성으로 나왔다가 네.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주로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을 지금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핵이 튀어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임신하기 전에 네. 꼭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되겠지만 네. 그러나 생활이 불편하다면 오셔야 되겠고 다음 임신을 계획한다면 미리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치핵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치핵 증상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일시적으로 한 1, 2주 피가 좀 난다. 그래서 수술을 꼭 할 필요는 없겠죠. 보존적인 식이요법이나 변비를 조절함으로써 또 약물 치료함으로써 낫겠고요. 네. 피가 나면서 자꾸 튀어나온다. 또 튀어나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튀어나온 것이 가끔 붓거나 더 커지거나 하게 되면 통증을 또 유발할 수 있겠고요. 그러려면은 급히 응급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은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네.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탈항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탈항이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래 서 계시거나 네. 또는 이렇게 딱딱한 의자나 차가운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은 항문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항문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통증이 있게 되고요.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처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조금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수술 받는 거와 막 부어서 수술 받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정된 시간에 수술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응급 수술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원치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쉬운 말로 해바라기처럼 이제 튀어나왔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거의 앉지를 못하고 누워 있어도 네. 아프고 그렇게 네.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네. 치료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치핵 치료를 위한 수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술은 어떻게 받는지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이제 밴드로 묶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묶어서 일주일 뒤에 이게 일주일 동안 피가 안 통하니까 괴사돼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통증이 없다 보고요. 그리고 또 레이저나 메스로 절제하는 수술이 있겠죠. 조금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것은 작은 것들은 밴드로 묶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큰 거 이제 나왔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제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메스로 하는데 레이저나 메스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레이저를 선호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레이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화상을 입으니까요. 오히려 그 차가운 메스가 오히려 네.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네. 환자분들이 많이 레이저를 선호하세요. 주로 많이 레이저를 하는 편이고요. PPH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겠는데 아주 항문을 뺑 돌아서 360도 뺑 돌아서 절제하면서 동시에 봉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 얼굴에 주름 펴주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네.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성 치질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웰리스 병원 강동환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가 어렵나요?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는 굉장히 정답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클리닉 퀴즈를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잘 들으세요. 힌트가 있으니까.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이 치액이 생겼을 경우에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네요. 네,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는 뒷말을 것이 흐렸습니다. 네, 좋을까요? 아니면 출산을 하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아니면 X.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 샵 0949로 정답 보내주시면은요. 정답자 한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다음 질문이 오늘의 클리닉 퀴즈에 아주 많은 힌트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치액 수술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해도 임신을 하면은 다시 치액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출산을 하고 나서 수술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치액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 즉 항문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로 임신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치액이 심해져서 많이 부어오르면서 엄청 아프게 됩니다. 네. 이때 통증과 출혈은 아기가 자라면서 배 안에 압력이 복압이 올라가는 탓에 큰 혈전이 생기게 되어서 유발되는 것인데요. 이 산모가 엄마가 이렇게 통증에 힘들어 하시면은 아기에게도 스트레스가 갑니다. 네. 아기도 편히 자궁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치액이 있다면 임신 전에 치료를 받고 네.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때에 네. 치료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 이렇게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다 그러면은 임신 3개월 전 또는 네. 결혼 3개월 전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네.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 중에 그 감기약 먹기도 참 임산부들 꺼리거든요. 그런데 네. 치액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할까? 네. 안 돼. 이런 분들 네. 많으실 것 우리 같아요. 지연 MC께서는 없죠? 뭐가 없단 말씀이에요? 아기가 없단 말씀이실까요? 치액이 없죠? 저는 건강합니다. 다행히. 다행인데요. 사실 맹장 수술도 임신 중에 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치질 수술을 하셔도 되고 네. 감기약도 드셔도 됩니다. 네. 옛날에 한 1970년대에 네. 그런 안 좋은 진통 소염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아기가 좀 기어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그런 약은 거의 다 지구상에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 임신 중에 혹시 치핵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냥 병원으로 한번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치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변비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네.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이섬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되겠고요. 이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네. 수분 섭취가 줄죠. 물을 네. 잘 안 마시게 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는 것. 어. 그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활동량이 줄죠. 날씨 추우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히 장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게 되고요. 또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변비 예방 그리고 치핵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사를 잘 해야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고요. 네. 또 따뜻한 물에 좌욕하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따뜻한 물이 자욕 좋은데 너무 네. 또 뜨거운 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황무는 세정은 하시되 네. 과도한 세정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뜨거운 물로 자주 오래 하시다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39도에서 40도 목욕탕 온도의 한 열탕 온도가 아니고 온탕 온도에서 네. 한 3분 정도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성 치질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웰리스 병원 강동원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고 정답과 함께 정답자 한 분 뽑아주실까요? 네.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이 치액이 생겼을 경우에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출산을 네. 하기 전에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네. 오늘 그 당첨자께서는 굉장히 이유까지 네네. 정답 맞춰주시고 이유까지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네. 1972번 되겠습니다. 네. 정답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1972 애청자. 출산할 때 힘들어서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 대답을 아주 탁월하다고 판단하시고. 100점 만점입니다. 네, 저희가 외식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에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은 한 임신 3개월 전에 네. 또 결혼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액 치료를 서둘러 하고요.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여자 의사들이 많으니까 네. 빨리 치료하는 게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세구 건강클리닉 여성 치질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웰리스 병원 강동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